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다른 포함수 열기 찾아보기 5,1급 1권 갑니다. 1권 1권 스프레드시트 이론 분석 작업 올해 데이터 표라는 게 올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일단 목표값 찾기 시나리오의 세 가지 다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할 거고요. 일단 준비된 자료가 목표값 찾기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교재에 있는 내용 제가 그것만 발췌를 해서 봤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데이터 표부터 볼게요. 어, 목, 죄송합니다. 데이터 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목표값 찾기부터 볼게요. 목표값 찾기. 준비된 순서대로. 목표값 찾기. 목표값 찾기 1시트. 나눠드린 유인물. 교재는 172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자, 거기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청바지, 목표값 찾기 기능이 뭔지 모릅니다. 곧 설명드릴게요. 청바지 판매 금액이, 이거 어차피 필기시험도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10만이 되려면 청바지 할인율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계산하시오. 자,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판매 금액, B7이 10만이 되려면, 욕하지 마세요. 이 된다는 건 값이 바뀐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 청바지 할인율. 그리고,
자, 저기 판매 금액 P7에 가겠습니다. 가니까 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수식으로. 식입니다, 식. 그러면 식의 결과값이니까 이 녀석 자체로는 스스로 바뀔 수는 없겠죠.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 식에 관여하는 값들의 영향을 받아서 처리가 되겠죠. 그럼 B5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요거 바꾸면 이거 바뀌겠네요. 그 다음 B6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요 값 바꾸면 여기가 바뀌겠네요. 상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B5, B6, 그 다음에 B4 청바지 값을 여기 있는 값을 바꾸면 여기 바뀌겠죠. 바뀌는 값이 뭐 때문에 여기 가니까 요 할인율 값들 때문에 바뀌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 요 범위에 있는 값들 때문에 바뀌겠죠? 이런 값들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주는 숫자 값들은 여기 총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청바지 할인율이거든요. 요 녀석. 즉 문제의 명시를 했다는 건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판매 금액. 자, 이 녀석 스스로 못 바뀝니다. 지금 10만 5,800인데 이게 10만 원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원본 값이 바뀌어야만 이 녀석이 바뀔 거라는 겁니다. 사항을 보시면. 됐습니까? 자, 그때 이 녀석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 값들은 이 5개의 원본 값을 잘 조절하면 이 값이 판매 금액 값이 10만 원 맞출 수 있긴 하지만 청바지 값만 얼마가 바뀔 것인가? 그때 나머지 값들은 고정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즉 청바지 값을 바꿨을 때 판매 금액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사항에 맞는 기능을 뭐라 그러냐면 목표값 찾기라고 합니다. 이 사항에 맞는 딱 이건 틀이 정해져 있고 시험에서도 어떤 기능을 쓰라고 문제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실제는. 뭐 과거에 나왔었고요. 지금은 지금 실제 기준에 의해서 거의 작년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올해 그 하반기쯤에 나왔던 문제이다 보니까 제가 수업 중에 이 내용을 지금 빠뜨려 버렸는데 지금은 안 나오고요. 데이터표 세 개 원래 데이터표 여기 한 세트거든요 원래. 그래서 저는 필기 시험에도 자주 나오다 보니까 어차피 필기가 해야 될 일이고 해서 미리 땡겨서 하죠. 자, 요 기능 그러면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이 어디에 있느냐? 의미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이라는 기능 안에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기능이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자, 그중에 목표값 찾기 이용 클릭하시고 자, 여기 수식셀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결과값이 있는 셀, 즉 수식에 의한 결과값 여기죠. B7이죠. 그 문제 있었죠. 이렇게. 그다음에 찾는 값 여기에 자 여기 있는 셀이 얼마로 바뀔 거라고요? 얼마를 찾아갈 거라고요? 10만 직접 입력 여기는. 그래서 요 입력한 이 10만을 뭐라 그러냐면 목표값이라고 합니다. 이 목표값을 찾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표값. 그리고 값을 바꿀 때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원본값 어디? 청바지 할인율. 나머지는 고정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이게 10만이 되려면 13% 정도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8%에서 확인. 이런 기능을 목표값 찾기라고 합니다. 자, 목표값 20 들어갈게요.
자, 한번 설명 듣고 잘 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긴 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자,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지점별 가전제품 판매 현황표에서 서초점의 냉장고, 이거 의미가 뭔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필기시험에 저 의미를 잘 물어봅니다. 목표값 찾기 기능에 대한 지점별 가전제품 판매 현황표에서 서초점의 냉장고 판매 총액이 1억이 되려면 이후 10이 판매량이 얼마가 돼야 될 것이냐. 자, 그러면 자, 서초점의 냉장고 판매 금액, 판매 총액 여기죠. 자, 확인해 보니까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과값이네요. 그리고 문제에 명시되어 있다는 건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고. 그럼 여기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개의 셀들이 한 개 이상의 셀이 있겠죠. 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영향을 주는 셀이 한 개 이상 존재할 겁니다. 그 중에 뭐 판매량이 영향을 주겠죠. 숫자로 구성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 바꾸면 이게 바뀌겠죠. 자, 목표값 찾기는 기능을 안다는 조건 하에서 그러면 나머지 원본값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 개 이상이 있다는 거고요. 그 관심을 두고 목표값 찾기에서는 한 개의 셀에 관심이 있고 나머지는 고정값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파악하시고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셀 포인트 어디든 상관없이 데이터의 예측에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수식 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수식에 의한 결과값이 있는 셀. 그 결과값이 얼마로 찾아갈 거냐면 1억을 찾아갈 겁니다. 콤마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콤마는 그냥 문제상에서 자릿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입력되어 있는 기호일 뿐이지 실제 입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 제대로 입력했나요? 뭐 하나 빠졌네요. 1억. 값을 바꿀 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원본값 1개. 나머지 원본은 고정값이다. 그래서 목표값 찾기 위해서는 저 두 개의 셀만 있으면 됩니다. 확인. 그럼 요거 해석하면 수식셀 서초점 판매 총액이 자 찾는 값 1억이 되려면 값을 바꿀 셀 여기 서초점의 판매량이 얼마가 될 것인가 요렇게 시험 문제 필기 시험에 요런 내용을 그 교재에 있는 문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설정하는지 나왔던 필기 시험 문제가 그다음 요렇게 화면을 주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대해서 그 역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찾기 상태 1억 목표값이 1억인데 현재 값이 1억에 도달했다 그러네요. 그러면 한 개 더 팔아야 한 대 더 팔아야 되겠네요. 저장. 자, 그다음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분석 작업 데이터 표로 가겠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할 겁니다. 순서대로. 이걸 아마 최소 엑셀을 좀 다뤄보셨다면 그 방금 하시고 있는 지금 하는 뭐 목표값 찾기의 데이터표 시나리오라는 걸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해 보건데 한 번쯤은 어디선가 배웠을 겁니다. 지금 크마 1급 준비하는 여러분들이라면. 근데 그거 사용할 기회가 없어서 아마 기능을 다 잊어버리고 있을걸요. 사실은 이 기능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어려운 기능인데 실제 내용이 정말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언제 쓰는 거냐고요? 의사결정할 때 쓰는 겁니다. 의사결정을 나타내기 위한 뭐 대안일, 대안이, 뭐 제안일, 제안이 이런 거 만들어낼 때 쓰는 기능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단순히 어떤 경영 쪽에 마인드가 좀 있어야만 이게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기능이다 보니까 그래서 크말 2급이나 1급 시험에는 그냥 틀에 박힌 딱 문제만 나옵니다. 틀에 박힌 문제는. 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하여 감가상각액. 자, 감가상각액 계산한 함수 기억나세요? 네? 가르쳐 드린 적 없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그 혹시 우리 계산 작업 시트라는 파일 안에 아예 시트 하나를 아예 배제하려고 아예 손도 안 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설명도 안 드리고.
그게 뭐냐면 감가상각을 계산한 함수인데 실기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감가상각을 계산한 함수는 이런 함수를 쓸 겁니다. 방법이 6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교재에 나와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은 게 이런 방법이 이게 아마 정률법인가 그럴 겁니다. 이 정률법. 감가상각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두드려 보세요. 회계나 재무 쪽 전공하신 분이나 뭐 경영 쪽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잔존 가치와 수명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의 변화를 다음 영역이죠. 자, 그러면 데이터 표라는 기능이 무슨 기능인지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일단은 원본값 한 개나 자, 그러면 일단 내용부터 파악합시다. 자, 이게 뭐 무슨 함수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어. 이제 감가상각의 계산은 함수인가 봅니다.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할게요. 그럼 이거 수식에 의한 결과값이죠. 식에 의한 결과값이죠. 뭐 명시하고 있다는 건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D3, D4, D5거든. D3 숫자네요. 요거 바꾸면 저 감가상각이 바뀌겠네요. 그 다음에 D4 잔존가치 값 바꾸면 감가상각이 바뀌겠네요. 뭐 이론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식을 보면 D5 값을 바꾸면 수명 연수를 바꾸면 이거 바뀌겠네요. 자, 요 중에 한 개나 두 개를 뽑아서 원본값 한 개나 두 개를 뽑아서 값을 일정량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일정량 변화시킵니다. 이거 설명이 중요합니다. 설명. 자, 일정량 변화시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수명 연수하고 잔존 가치에 대해서 뽑은 거면 요거 잔존 가치와 수명 연수. 그러면 수명 연수 값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져 있죠. 5부터 10까지. 요걸 뭐라 그러냐면 변동량이라고 합니다. 이 값들의 모음을 변동량이라고 표현하고요. 방향이 가로 방향, 행방향이죠. 그래서 행의 변동량이라고 표현합니다. 행의 변동량. 그다음 여기는 잔존 가치 값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죠. 그래서 물론 값들이 지금 뭐 보기 좋게 이렇게 나열되어 뒤죽박죽 섞여져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또 변동량이라고 그러고 방향성을 봤을 때 세로죠. 열이죠. 열의 변동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본값 두 개를 뽑아서 그 원본값의 일정량 이렇게 변화를 시킨다고 해서 행의 변동량, 열의 변동량. 그럼 이게 원본값입니다. 문제 내용 읽고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문제 잔존 가치와 수명 연수 변동. 요거죠, 요거. 잔존 가치와 수명 연수의 변동. 요 변동량 값을 이야기합니다. 에 따르는 감가상각액 변화. 여기에 요 범위죠. 얘 계산하시죠. 그러면 이게 원본 값이고 결과가 여기에 나타나야 되죠.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경우의 수 모두. 그러면 이 녀석이 감가상각액이 계산이 되려면 원본값이 있어야 되는, 이 원본값만 있다고 이 계산 결과값이 나오는 게 이 결과값이 여기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올 수는 없잖아요. 뭐가? 감가상각액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식이. 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식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고요? 여기에, 여기. 그래서 감가상각액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모르죠. 그러면 자, 요건 어떻게 하냐면 그 수식 작성을 하시는데 감가상각의 계산식은 요거거든 위에 있는 요거거든요. 요거. 그럼 요걸 복사해 가는데 셀 복사가 아닙니다. 식 자체를 복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대 참조가 아니고 상대 참조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 참조일 때는 복사 붙여 넣으니까 그게 자동 치우 개념이잖아요. 위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셀을 복사하시면. 그래서 F2번 키나 더블 클릭 아니면 수식 입력키를 이용해서 복사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차피 필기 공부하실 때 하셔야 됩니다. 이거. 빠져나올 때 ES시키 그리고 이메일 셀을 선택하시고 죄송해요. 이메일 셀이 아니고요. 행 변동량, 열 변동량이 교차되는 셀에 붙여넣기.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까지 행의 변동, 열의 변동량이 원본 값에 해당되고
수식, 이 수식에 의해서 결과값이 표의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이 표의 구조를 우리는 데이터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 표라는 기능을 적용을 하시려면 원본, 수식, 결과가 나타낼 부분이 필요하니까 구조적으로 범위를 요만큼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범위 설정, 데이터의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 이렇게. 자, 그러면 행입력 셀. 자, 여기 셀 주소가 와야 되거든요. 그럼 행입력 셀이라는 게 뭐냐면 자, 형태적으로 행의 변동량을 이야기합니다. 5, 6, 7, 8, 9, 10 요 부분을. 근데 실제 지금 현재 이 자료에서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수명 연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수명 연수는 계산할 때 어느 셀을 참조했겠습니까? D5셀을 참조했겠죠. 자, 그다음 열 입력 셀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자, 여기에 있는 여기 이제 셀 주소 찾아가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열의 변동량을 의미합니다. 형태적으로. 근데 이 값들이 의미하는 바는 잔존 가치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잔존 가치. 그리고 여기 잔존 가치 계산할 때 D4셀을 참조했겠죠. 그러면 요 두 개의 값이 아까 여기 수식에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개의 셀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여기 다 들어갑니다. 행과 열에 있는 경우의 수가. 그러면 그 경우의 수에 맞게끔 수식에 의해서 결과값이 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이게 데이터 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김에 자 잠깐만요. 뭐 기능은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앞에 보세요. 이게 지금 작성한 식 한번 선택해 보 D11셀 선택해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이거? 클릭하시면 수식 입력줄 보이세요? 수식 앞뒤에 가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식 앞뒤로 중가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식이라고요? 배열 수식. 심각한데 이거. 시험 준비하고 계신 거 맞으세요? 이러면 뭘 더 이상 설명드릴 수가 없잖아요. 미천이 없는데. 식 앞뒤로 중가로 들어가 있는 이게 너무 길군요. 이 배열인데 왜? 이거 보세요 이거. 응? 배열 수식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그럼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물론 이거 이제 범위로 선택을 하시는데 이렇게 물론 이걸 이제 배열 수식의 형태로 직접 작성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의미는 알아둡시다. 이게 배열 수식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 왜? 자, 값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이 나타나잖아요. 자료의 성격이 같은 녀석에 대한. 그래서 배열 수식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거 왜 가르치냐고요? 시험에 필기 시험에 나왔으니까. 필기 시험에. 자, 자, 그다음 데이터 표 2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방금 제가 원본값 한 개나 두 개를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거 이제 되게 실기보다는 필기에 되게 자주 나왔던 내용인데 이번에는 그 값이 한 개, 그러니까 원본값이 한 개만 뽑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자, 상한 금액, 자, 문제 다 대출금 연이율 상한 기간 연을 이용하여 상한 금액을 계산한 것이다.
상한 금액 계산은 PMT라는 자 일정 금액 계산 함수 PMT 함수인 거 알고 계시죠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C4가 영향을 주네요. 확인해 보니까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다음 C5가 영향을 주네요. 하사 확인해 보니까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C3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세 개의 값이 상한 금액 월 계산하는데 영향을 주는 원본 값들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럼 이건 그런 원본 값에 의해서 결과에 영향을 받는 수식이죠. 그러면 자, 관심을 두고 있겠죠. 자, 그 다음 데이터 표기는 이제 설명드렸죠. 데이터 표기는. 그 다음 이자율 변동에 따르는 상한 금액 월을 계산. 자, 상한 금액 월 계산인데 이자율 변동. 연이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연이율.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센스. 자, 그러면 관심을 이번에는 한 개만 두고 있네요. 그러면 요 한 개 뽑은 값의 일정량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그럼 요건 방향이 세로니까 열의 변동량이라고 그러고요. 열의 변동량. 그러면 어쨌든 요 옆에 상한금액 월값이 요만큼 나와야 됩니다. 요 범위만큼. 문제의 내용을 보시면 상한금액 월이 계산되진다. 그러면 원본값이 있고 결과가 나오는데 가운데 뭐가 있어야 결과값이 나옵니까? 수식이 있어야 결과값이 나오지. 무슨 수식? 상한금액 월을 계산할 수 있는 수식. 그게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셀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뭐 지금은 다 절대 참조라서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상대 참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셀을 복사하지 마시고 식 자체를 범위 설정해서 복사 빠져나갈 때 ES시키 그리고 여기에 작성합니다. 여기에 식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V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실행 취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자, 어디에 식을 작성하셔야 되면 제 정신 또 집중이 안 되고 죄송합니다. 결과값이 표시되는 앞쪽에 여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식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표 이야기해 드릴게요. 앞에도 마찬가지. 결과값이 표시되는 앞쪽에 여기 여기는 결과값이 표시되는 앞쪽에 여기. 자, 그러면 원본 값이 필요하고 수식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데이터를 요만큼 선택하시고 표위 범위 선택 그 다음 데이터 표라는 기능 찾으시고 데이터 표 선택하신 다음에 가상 분석에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 그 다음 행입력 셀을 찾으셨는데 행입력 셀에 대한 변동량은 따로 없죠. 그러면 작성할 필요 없겠네요. 그 다음 열 입력 셀 열의 변동량이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 값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이자율. 그러면 이자율은 계산할 때 어느 셀을? C4셀을 참조했겠구나.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 내용. 시나리오. 자, 파일을 바꾸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분석 작업, 시나리오. 영업 분석 현황표에서 판매 수량 C4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영업이익 C1호
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영업이익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여기서 시나리오라는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나리오. 자, 시나리오라는 용어는 원본 값이 바뀌는 사항을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원본 값이 바뀌는 사항을. 자, 그러면 자, 다시 한 번 더. 문제 내용을 보시면 영업 이익이 자, 판매 수량이 바뀐다. 자, 판매 수량 확인해 보죠. 숫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변동 영업 이익이 바뀐다. 자, 수식이네요. 그러면 아마 이 수식에 판매 수량이 이 수식에 영향을 줄 겁니다. 자, 역으로 한번 분석 한번 해볼게요. C7-C9 그럼 C7 여기죠. 수식이네요. 그다음에 C5에서 C6, C5에서 C6, C5는 다시 G4 곱하기 C4죠. 그럼 G4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숫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이거 바꾸면 판매 수익이 바뀔 거고, 매출액이 바뀔 거고.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그다음 여기 판매이익 수익이 바뀔 거고 영업이익이 바뀌겠죠. 자, 그다음에 C4. 자, 요거 바꾸면 매출액, 자, 판매 수량값을 바꾸면 원본 숫자로 된 원본 값입니다. 매출액이 바뀔 거고 판매 수익이 바뀔 거고 영업이익이 바뀔 거라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그다음에 방금 C5 빼기 C6에 C6 찾아가죠. 그럼 C6은 G3 곱하기 G4니까 G3, G4, C4. 그럼 여기네요. 숫자네요. 자, 여기가 바뀌면 여기가 바뀌겠죠. 그러면 이렇게. 자, 아까 여기가 그다음에 C7에서 C9라 그랬죠? C7 빼기 C9, C9는 이제 C9는 C10, C11, 2, 3, 여기네요. 그럼 여기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수식, 이것도 수식, 이것도 수식, C5에 영향을 받는, C5에 영향을 받는. 그다음에 일반 관리비도 C5에 영향을 받네요. 운송비는 C5에 영향을 받는 수식.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원본 세 개가, 이 세 개가 어쨌든 중간 과정이든 최종 결과든 결과값에 다 영향을 준다냐, 이 세 개가 영향을 준다냐 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중에 원본 값이 바뀌는 이런 한 개 이상의 원본 값이 바뀐다. 그걸 시나리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가 바뀐다고요? 판매량 C4가 바뀐다는 겁니다. C4가 변동. 그러면 이게 원본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 그러면 결과에도 중간 결과든 최종 결과든 결과값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 개 이상의 결과값을 알아보고 싶다는 거죠. C1호 변동.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개 이상의 원본값이 바뀌는데 그걸 시나리오라고 표현합니다. 시나리오. 원본값이 바뀌는 상황. 그러면 그때 관심을 몇 개의 원본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 한 개. 지금 저희들 문제는. 그다음에 결과값도 어떻게 바뀔 것인지 궁금한데 그때도 몇 개? 한 개 이상을 근본은 한 개 이상. 근데 문제에서는 영업이익 값 한 개만 알고 싶다는 겁니다. 다른 건 관심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시나리오라는 표현이 원본 값이 바뀐 상황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세일 이름 정의라 그래서 우리가 액세스 하실 때 외부 데이터 가져오게 할 때 엑셀에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정의된 이름에서 가져오겠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셀에 이름을 부여할 수도 있고 셀 범위에 의미 있는 이름을 부여할 수도 있다. 자, C4셀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가서 클릭. 그리고 판매 수량 엔터. 그 다음에 C15 셀 선택하시고 앞으로 C15라고 부르지 않고 영업이익이라고 부르겠다. 이름 상자에 가서 영업이익 엔터. 자, 혹시 잘못 입력을 하셨으면 제 화면 보세요. 수식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필기 때문에 이름 관리자에 가시면 정의된 이름들이 이렇게 방금 정의한 이름들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됐어요? 여기 오셔서 오른쪽에 지우거나 편집 이렇게 지우거나 편집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혹시 오타 있으시면 편집하시고요. 자, 그다음 자, 첫 번째 삼각형 해결하셨죠? 그다음 두 번째 삼각형 시나리오 1 원본 값이 바뀌는 상황인데 어떠냐 시나리오 이름은 자, 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시나리오가 다 있어야만 영화 드라마 제작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게 뭐 시나리오 앞에 보면 제목이 달려져 있을 겁니다. 여기서 시나리오 이름 판매 수량 증가. 그다음 판매 수량 400이라는 시나리오. 그다음 시나리오 두 번째 또 시나리오 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네요. 시나리오 이름은 판매 수량 감소, 판매 수량이 2,000원 설정. 원본 값이 바뀌는 거 맞잖아요. 관심을 두고 있는 원본 값이. 자, 그러면 이 작업을 어디서 가서 하느냐? 원본 값이 바뀌는 상황의 작업은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그리고 추가 시나리오의 이름은 판매 수량 증가 변경세 여기가 이제 원본 값이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데 몇 개 관심을 두고 있냐고요? 한 개. 그리고 값 설정은 다음 단계에서 합니다. 확인. 그러면 3,000이 아니라 4,000. 자, 그 다음 시나리오 만들어야 될 시나리오 2가 있죠. 두 번째 시나리오.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이름은 판매 수량 감소, 공백 감소, 변경세, 관심을 두고 있는 원본 값이 문제에서는 한 개다. 판매 수량 값 한 개다. 맞으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 틀리면 다시 재설정. 확인. 판매 수량 값이 이번에는 2,000 값이 될 거다. 더 이상 이제 만들어야 될 시나리오 원본값 변경 사항은 없다. 시나리오 작성을 할 필요가 없다. 하긴 하시면 뭐 만든 시나리오도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뭐 시나리오 선택하시고 뭐 삭제는 지운다는 의미고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거 선택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다음에 편집 단추 눌러보시면 이렇게 뭐 이런 오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공백 맡으신 분도 있을 거고 변경세를 잘못 설정할 수도 있을 거고 다음 단계에 가서 값을 잘못 설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확인해서 수정 작업하시면 되고 수정이 되셨으면 확인해서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삼각형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시나리오 1시트 앞에 위치하시오. 자, 이게 뭐냐면 자, 일단 우리가 뭐 지금 필기시험 준비하는 건 아니니까 자, 시나리오 선택 표시 단추 클릭 하면 화면에 뭔가 변화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판매 수량 감소라는 시나리오 선택하시고 표시 단추 클릭 화면에 무슨 변화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여기 있는 내용 자, 일단 나갈게요. 닫기 일단 나갈게요. 어디가 바뀌었죠? 다 기억하세요. 그 값들을. 못하죠. 자, 아마 판매 수량 값이 3,000이었을 겁니다. 이 값이 3,000원, 4,000원 바뀌고 2,000원 바뀌었다는 거죠. 그때 아마 이게 영향을 받는 중간 결과 값이든 최종 결과 값들이 아마 변화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 기억 못합니다, 실제. 자,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요. 그 내용이. 변화가 있는 결과 값들에 대한 변화 부분을 필요하다고요. 자, 다시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일목요연한 형태로 나타내겠다. 그걸 요약이라고 합니다. 요약. 그래서 시나리오 요약은 이제 보고서의 요약, 보고서 종류가 요약이라는 건 일반적인 표입니다. 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다음 밑에 있는 거 피벗 테이블 우리 잘 아시잖아요. 피벗 테이블 구조로 요약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나왔던 문제 유형인데 시험에서는 뭐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형태밖에 안 나온 적이 없거든요. 나중에 필기에 들어가면 이제 빠져있는 옵션들 나중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결과셀 관심을 두고 있는 셀이 한 개 이상 여기도. 자, 아까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결과값 몇 개? 한 개 이상. 그럼 여기 내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컨트롤 키 이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그러나 문제에서는 몇 개? 영업이익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결과값 한 개에 관심을 두네요. 그럼 하나의 셀만 클릭. 그리고 확인하시면 요 요약 정보가 현재 선택되어져 있는 시트 앞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걸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고요.